오늘도 좋은 이야기 같이 들어요. 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할게요. 실력부터 쌓은 사람이 진짜다. 공자가 밝힌 인재 등용의 핵심 기준입니다. 화려한 이력서와 그럴듯한 직함보다 진짜 실력을 먼저 갖춘 사람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형식과 거칠에는 나중에도 배울 수 있지만 본질적인 능력은 오랜 시간 갈고 닦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격증은 10개인데 실무는 하나도 못하는 사람 있죠. 반대로 학벌은 부족해도 현장에서 10년 일한 사람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합니다. 포장지가 화려한 선물보다 내용물이 알찬 선물이 진짜 가치 있는 법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느냐 나쁜 방향으로 가느냐의 차이다.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사람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높은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성장하지만 눈앞에 이익만 좇는 사람은 점점 타락합니다. 작은 선택이 쌓여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듭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떨어진 지갑을 발견했을 때가 있죠. 주인 찾아줘야지와 아무도 안 보는데 가져갈까 사이에서 흔들리는 그 순간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신뢰를 잃는다. 공자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겉으로만 엄하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속은 비겁하고 약한 사람은 담 넘는 도둑처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일관성 없는 태도는 결국 들통나고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회의 자리에서는 좋습니다 하고 동의했다가 나가자마자 복도에서 저게 말이 돼 하며 불평하는 모습 있죠.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다르면 결국 아무도 그 사람 말을 믿지 않게 됩니다. 떳떳하면 편안하고 찔리면 불안하다.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마음이 평온하지만 양심에 어긋나게 사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이는 외적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떳떳함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했는데 들킬까 봐 며칠 동안 전전긍긍하는 경험 있으시죠? 반대로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면 오히려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배우고 익힐수록 더 배워야 할 게 보인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겸손하게 계속 배우고 배운 것을 잊지 않으려 반복하는 게 진짜 실력을 쌓는 길입니다. 공자는 평생 학습자였으며 제자들에게도 이런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면 처음엔 기초 단어만 익히면 될 줄 알았는데 배울수록 문법, 발음, 문화까지 끝도 없이 나오죠. 그래서 매일 복습하고 새로운 표현을 익히게 됩니다. 내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읽는다. 진짜 공감은 내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서운하면 남도 서운하고 내가 기쁘면 남도 기쁩니다. 공자가 자공에게 인해 구체적인 실천법을 가르칠 때 가까운 자기 마음에 비추어 남의 마음을 헤아리라 고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똑같이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하지만 잠깐만 멈춰서 내가 저렇게 당했을 때 어땠지?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상대방 마음이 보일 겁니다. 일의 의미를 찾으면 돈은 따라온다. 진정한 전문가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전문성을 키우는 데 집중하면 보상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삶의 목적을 바로 세우라고 가르친 말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흉년에는 굶을 수 있지만 학문과 덕을 쌓으면 자연히 대우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월급 받으려고 다녀 라고 생각하며 버티는 것과
이 분야 전문가가 되자 며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5년 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죠. 돈만 쫓으면 지치지만 의미를 찾으면 돈도 실력도 따라옵니다. 진짜 위험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 외부의 적이나 경쟁보다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훨씬 위험합니다. 조직이 무너지는 이유는 대부분 안에서 시작됩니다. 공자는 노나라 권력자 개손 씨가 외부 정복에 나서려 할 때 정작 위험은 집안 담장 가까이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회사에서 경쟁사 견제에만 열중하다가 내부 배신이나 팀워크 붕괴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가정에서도 밖에서 일어나는 일만 신경 쓰다가 정작 가족 간 소통이 끊겨 있는 걸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곳의 문제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원망 안 하기가 어렵다. 공자가 인간 본성의 진실을 꿰뚫어 본 말입니다. 가난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는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기 쉽지만 여유로운 상황에서 겸손함을 유지하는 건 상대적으로 덜 어렵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덕은 힘들 때 드러난다고 가르쳤습니다. 지금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내 탓이 아니라 환경 탓이야 하며 불평하게 되죠. 월급이 적다고 회사를 원망하거나 운이 없다고 세상을 탓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남 탓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억울해도 큰 뜻 보면 원망 없다. 백신은 개인적 손해를 입었지만 관중의 업적이 나라 전체에 미친 공헌을 이해했기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불이익보다 큰 명분과 공익을 우선시하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제나라 재상 관중이 공적을 위해 백씨의 봉읍 300호를 몰수했지만 백씨는 평생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이를 관중의 덕과 백씨의 대인다움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준비한 프로젝트를 다른 팀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억울하지만 회사 전체에 더 좋은 결과라면 SNS에 분노를 쏟아내기보다 담담히 받아들이는 게 성숙한 자세입니다. 우임금은 완벽했다. 진짜 훌륭한 사람은 자신은 검소하게 살면서도 공적인 일에는 온 힘을 다합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의 선을 우선하는 삶이 위대한 겁니다. 우임금은 치수 사업으로 백성을 구하면서도 자신의 궁궐은 초라하게 지었고 제사에는 정성을 다했지만 평소 식사는 검소하게 했습니다. 회식비를 정산할 때 자기가 많이 먹었으면 조금 더 내고 적게 먹었으면 덜 내려 하죠. 하지만 회사 공동 프로젝트 예산을 쓸 때는 아껴서 뭐 하나 하며 대충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적인 일에는 아낌없이, 개인적인 일에는 검소하게 이게 진짜 균형입니다. 추울 때 소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걸 안다. 어려운 시기가 와야 진짜 인품이 드러납니다. 좋을 때는 모두 같아 보이지만 위기가 닥쳐야 누가 진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연락 끊기는 사람과 끝까지 연락하는 사람이 구분되죠. 실패했을 때도 옆에 있는 친구, 돈이 없을 때도 도와주는 사람, 그들이 진정한 소나무입니다. 말 한마디가 너를 판단한다. 한마디 말이 그 사람의 지혜와 품격을 모두 드러냅니다. 신중한 말은 신뢰를 쌓고 경솔한 말은 평판을 무너뜨립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스승을 폄하하는 사람에게 한마디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드러난다. 며 말의 무게를 일깨운 말입니다. 온라인 댓글을 달 때 감정적으로 쓴 한 줄과 신중하게 쓴 한 줄, 어느 쪽이 당신을 더 잘 보이게 할까요? 회의에서 던진 말 한마디, 카톡 단톡방에서 보낸 메시지 하나가 당신에 대한 평가를 결정합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행동한다. 이는 공자가 언행일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말을 먼저 하면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과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옛사람들은 실천할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자가 살던 시대에는 말의 무게가 곧 그 사람의 신뢰였기에 군자는 특히 신중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청소해야지 하고 몇 주째 말만 하고 계시지 않나요? 5분만 실제로 움직이면 끝날 일인데 말로만 다짐하다 보면 스스로도 믿음이 사라집니다. 말을 줄이고 행동을 먼저 보여주면 신뢰가 쌓입니다.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지 마라. 일의 크기에 맞는 방법을 쓰라는 뜻입니다. 과한 노력은 비효율적이며 때로는 간단한 해결책이 최선입니다. 적절한 도구와 방법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5분 거리 편의점에 차를 가져가려는 순간 있죠. 간단한 일에 과한 방법을 쓰면 오히려 복잡해집니다. 일에 집중하고 돈은 나중이다. 일의 가치가 보상보다 우선이라는 철학입니다. 돈만 좇으면 실력이 늘지 않고 결국 더 큰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공자는 녹봉보다 맡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진짜 성장의 길이라고 봤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고를 때 시급만 보고 결정하다가 이 일 하면서 뭘 배우지 생각해보는 순간이 있죠. 당장 돈은 적어도 배울 게 많은 일을 선택하면 나중엔 더 큰 걸 얻게 될 겁니다. 실력 부족이 문제지 인정받지 못함이 문제가 아니다. 진정한 군자는 외부의 평가나 인정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실제 능력에 집중합니다. 실력이 있으면 결국 인정받지만 실력 없이 인정만 받으려 하면 언젠가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제자 자장이 벼슬을 얻는 방법을 물었을 때 공자는 남의 인정을 구하기보다 실력을 키우라고 조언했습니다. SNS에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가 별로 안 달려서 속상한 순간이 있죠. 하지만 좋아요 숫자가 내 가치를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실제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입니다. 승진해서 밀렸을 때도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서운해하기보다 내 실력을 더 키우자고 생각하면 결국 더 멀리 갑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바로 움직인다. 이는 적절한 타이밍을 포착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즉시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준비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때가 왔을 때 과감하게 결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로가 산길에서 암꽁을 보고 예를 갖추려 하자 꽁은 재빨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공자는 이를 보며 때로구나, 때 라고 감탄했죠. 마음에 드는 물건이 세일 중인데 조금 더 고민해 볼까 하다가 품절되는 순간이 있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다음에 또 오겠지 하고 미루다가 영영 놓쳐버리는 겁니다. 망설임이 길어질수록 기회는 멀어집니다. 신뢰 없이 충고하면 헐뜯기다. 관계에서 신뢰가 먼저입니다. 상대가 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충고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비난으로 들립니다. 자아가 강조한 이 말은 조언보다 먼저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바로 지적하고 싶지만 평소 그 사람과 신뢰가 없다면 간섭하네, 꼰대 같아 하며 반발만 살 겁니다. 먼저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믿음을 쌓은 후에 말해야 진짜 도움이 되죠. 내 일 아니면 간섭 말자. 자기 역할과 책임의 경계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불필요한 참견은 관계를 해치고 본인도 피곤해집니다. 공자는 명분과 본분을 중시했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조화로운 사회의 기본이라고 봤습니다.
옆 사람들이 대화하고 있는데 내가 조언 좀 해줄까? 하며 끼어들고 싶은 순간이 있죠. 하지만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나서면 상대방은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관계만 어색해질 겁니다. 낚시는 하되 그물질은 말고 새는 쏘되 잠든 새는 쏘지 마라. 공자의 절제와 생명 존중 정신을 담은 말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무방비 상태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인의 실천입니다. 공자는 낚시를 즐겼지만 그물로 모조리 쓸어가는 방식은 쓰지 않았고 활을 쏘되 자고 있는 새는 겨냥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사냥 윤리를 넘어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뷔페에서 본전 뽑아야지 하며 눈이 커져 접시에 산더미처럼 담았다가 반 이상 남기고 일어서는 순간이 있죠.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면 음식도 아깝지 않고 다음 사람도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겁니다. 리더는 말보다 먼저 움직인다. 이것은 자로가 정치의 요체를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대답입니다. 리더는 말만 하지 말고 직접 앞장서고 사람들의 고생을 내 일처럼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끝까지 지치지 않고 이어가야 진짜 리더입니다. 집안일이나 청소할 때 누가 좀 해 하면서 본인은 가만히 있다가 남들이 하니까 마지못해 거드는 경우 있죠? 진짜 리더는 말하기 전에 먼저 빗자루를 듭니다. 가족이든 팀이든 공동체든 솔선수범하는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내가 먼저 바르면 사람들도 따라온다. 지도자의 덕은 바람이고 사람들은 풀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눕습니다. 공자가 폭정을 일삼던 개강자에게 한 말입니다. SNS에서 논쟁할 때 상대를 공격하기보다 내가 먼저 성숙한 태도를 보이는 순간 있죠. 분위기가 험악해질 때 한 사람이 침착하게 대응하면 전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완벽한 사람보다 일관된 사람이 낫다. 완벽한 도덕적 경지에 이른 사람은 드물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한결같이 행동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믿을 만합니다. 변하지 않는 신념과 일관성이 바로 진정한 선함의 증거입니다. 승진 기회 앞에서 부정한 방법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하는 직장인, 바쁜 와중에도 매일 아침 운동을 빼먹지 않는 사람이 있죠. 완벽하진 않아도 자기 원칙을 지키는 모습에서 신뢰가 생길 겁니다. 실력이 뛰어나도 교만하고 인색하면 끝이다. 공자가 가장 존경한 주공을 예로 들며 한 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재능이 있어도 거만하게 굴고 자기만 챙기면 그 사람의 다른 장점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과 너그러움입니다. 누군가 일을 정말 잘하는데 성과를 혼자 가져가고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면 처음엔 대단해 보여도 결국 아무도 함께하려 하지 않습니다. 실력은 인정받지만 사람은 외면당하는 겁니다. 질투도 탐욕도 없으면 마음이 편하다. 이 말은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과도하게 무언가를 탐하지 않으면 어디에서든 떳떳하고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공자는 제자 자로를 칭찬하며 시경의 구절을 인용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로처럼 욕심 없이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어디서든 인정받습니다. SNS에서 친구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속상해지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그럴 때 비교를 멈추고 각자의 속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을 때 오히려 내 마음도 풍요로워집니다. 관찰하고 신중하게 움직인다.
이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후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무작정 뛰어들지 말고 주변을 살피고 타이밍을 재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공자는 꼼히 위험을 감지하면 날아올랐다가 빙빙 돌며 안전을 확인한 후 내려앉는 모습을 보고 이 말을 했습니다. 이직을 고민할 때 일단 그만두고 보자가 아니라 새 직장의 분위기와 조건을 충분히 알아본 후 결정하는 순간이 있죠. 투자할 때도 소문만 듣고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시장을 분석하고 리스크를 따져본 후 움직이는 겁니다. 급할수록 한 템포 늦추는 게 실수를 줄입니다. 쉴 때는 완전히 쉬어라. 잠잘 때 몸을 긴장시키면 피로가 풀리지 않고 집에서까지 격식을 차리면 마음이 쉴 수 없습니다. 진정한 휴식은 몸과 마음의 긴장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공자께서 제자들에게 건강한 삶의 태도를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집에 돌아왔는데도 단정해야 해 하며 불편한 옷 그대로 입거나 주말인데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하며 쉬지 못하는 순간이 있죠. 진짜 쉬는 건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고 스스로 허락하는 겁니다.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한다. 배움과 실천은 따로가 아닙니다. 일터에서 배우고 배운 것을 일에 적용하며 성장하는 선순환이 진짜 발전입니다. 이는 공자의 제자 자아가 한 말로 이론과 실무의 균형을 강조한 가르침입니다. 회사에서 바쁘다고 공부는 나중에 미루거나 자격증만 따다가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으셨나요? 일하며 배우고 배우며 일할 때 비로소 진짜 실력이 됩니다. 선한 이들이 좋아하고 악한 이들이 싫어해야 진짜다. 모두에게 사랑받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올바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릇된 사람들에게는 미움받는 법입니다. 비판이 전혀 없다면 오히려 의심해봐야 합니다. 자공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말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별점 5.0의 칭찬 일색인 리뷰만 가득하면 이거 조작 아냐? 의심하게 되죠. 좋은 상품도 누군가에겐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비판도 섞여 있어야 진짜 평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로 통한다. 공자가 제자 증자에게 한 말로 복잡해 보이는 가르침이 실은 하나의 원리로 통한다는 뜻입니다. 증자는 이를 춤과 서로 풀이했는데 자신에게 진실하고 남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헤아리는 것입니다. 일관된 원칙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내가 옳아 하며 밀어붙이다가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이 있죠. 그럴 때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떨까 하고 상대 처지에서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풀릴 겁니다. 세상이 바를 땐 받고 썩었을 땐 받으면 치욕이다. 진정한 처세는 시대를 읽는 능력입니다. 올바른 시스템에서는 당당히 대가를 받지만 잘못된 구조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은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원언에게 한 가르침으로 치세에는 능력껏 섬기되 난세에는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비윤리적으로 변했는데 그래도 월급은 나오니까 하며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 안에서 이득을 보는 건 그 잘못에 동의하는 겁니다. 내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을 기다린다. 진짜 기회는 조급하게 찾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도 함부로 드러내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는 뜻이죠. 제자 자공이 스승의 뜻을 물었을 때 공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좋은 물건은 값을 알아보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비유입니다.
급하게 기회를 잡으려다 보면 내 가치를 못 알아보는 곳에 시간을 쏟게 되죠. 지금 안 하면 끝이야라는 조급함보다 진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할 겁니다. 부모가 3년 키운 은혜를 잊지 마라. 재아에게 3년상의 근거를 밝힌 말입니다. 부모가 3년간 돌본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장례를 간소히 치르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을 추억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부모님 전화가 왔는데 또 뭐야 하며 귀찮아하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어릴 때 우리를 키우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는지 생각해보면 몇 분 통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은 것도 대충 넘기지 마라. 공자가 일상의 식사에서도 예를 잃지 않으셨음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침밥을 먹을 때도 어차피 혼자 먹는데 하며 대충 먹기보다 상차림을 정갈하게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순간 있죠. 혼자 있을 때도 자세를 바르게 하고 제대로 먹는 겁니다. 복잡한 세상도 하나의 원리로 통한다. 공자가 제자 증자에게 한 말입니다. 수많은 가르침과 원칙들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핵심으로 꿰뚫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그 하나를 진심으로 나를 다하고 남의 처지를 헤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이어트 정보를 검색하면 저탄수화물, 간헐적 단식, 채식, 운동법까지 수백 가지가 쏟아지죠. 이것저것 시도하다 포기하기보다 내 몸에 맞는 한 가지 원칙을 정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게 답입니다. 상황에 맞춰 태도를 바꿔라. 슬픔에 빠진 이에겐 애도를, 높은 지위의 사람에겐 공경을, 어려움을 겪는 이에겐 배려를 각각 다르게 표현해야 합니다. 공자께서 몸소 실천하신 가르침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친구를 문병 갈 때 평소처럼 농담만 하는 순간 있죠. 진지하게 위로해야 할 때와 가볍게 웃어줘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겁니다. 장례식장 근처를 지날 때는 경적도 울리지 않는 것처럼요. 선하게 살면 사람이 모인다. 진심으로 남을 돕고 바르게 사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선한 품성은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 전달되고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군가 질문하면 진정성 있게 답변해주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조용히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죠. 처음엔 혼자였지만 어느새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뜻을 함께할 동료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바꿀 수 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으니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앞으로 다가올 일은 아직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매달리기보다 미래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초나라 은자 저벼가 난세를 떠도는 공자를 보며 노래로 이렇게 권했는데 공자도 이미 지나간 선택들에 대한 저벼의 충고를 인정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트 실패했으니 나는 안 돼 하면서 포기하고 있지 않나요? 지난 실패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오늘부터 계단 오르기, 물 많이 마시기, 저녁 조금 줄이기 같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과거는 교훈으로 삼되 앞으로의 선택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양보다 공평함이 먼저다. 이 말씀은 분배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대적 부족보다 상대적 불공정에 더 민감하며 공평하면 가난도 문제없고 화합하면 부족함도 없어집니다. 공자가 노나라 개시의 무역 정벌 계획을 비판하며 제자들에게 한 가르침입니다.
친구들과 여행 비용을 나눌 때 누구는 차만 내고 누구는 숙박만 내면 내가 더 냈네 하고 서운해지죠. 총액이 아니라 각자 부담이 공평한지가 관계를 좌우합니다. 평소에 바르게 사는 것이 진짜 기도다. 위급할 때만 하늘에 빌기보다 평소 성실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공자가 병에 걸렸을 때 제자 자로가 기도하겠다고 하자 내 기도는 이미 오래되었다 고 답한 말입니다. 평소 건강검진을 미루고 관리 안 하다가 아플 때만 이번만 괜찮게 해주세요 하고 빌게 되죠. 하지만 평소에 작은 관리와 성실함이 쌓여야 위기를 견딜 수 있습니다. 기초 없이는 정상 못 간다. 이 말씀은 제자 자장이 선한 사람의 길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대답입니다. 기초를 차근차근 다지지 않고 지름길만 찾으면 결국 진정한 경지에는 이를 수 없습니다. 선배들이 걸어온 길을 무시하고 혼자만의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 오만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100개 사놓고 나중에 볼 거야 하면서 정작 따라 해본 건 하나도 없지 않으신가요? 강의 듣는 것만으로는 절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선배들이 이미 정리해 둔 기본기를 하나씩 따라하며 익혀야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 안현이 스승 공자의 학문 깊이를 탄식하며 한 말입니다. 진정한 배움이란 알면 알수록 더 넓고 깊은 세계가 펼쳐지는 것임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스스로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이제 다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도로에 나가니 모르는 게 천지인 경험 있으시죠? 요리를 10년 했는데도 새로운 레시피를 보면 여전히 어렵고 외국어를 아무리 공부해도 원어민 대화는 따라가기 힘들죠.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보이는 게 진짜 배움입니다. 시는 감정을 일깨우고 세상을 보여주고 사람을 연결하고 심정을 토로한다. 시는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성을 깨우고 세상을 깊이 관찰하게 하며 사람들과 소통하게 하고 억울함이나 불만도 품위 있게 표현하게 해줍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시 공부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죠. 감사 편지를 쓰거나 SNS에 글을 올리거나 단톡방에서 위로의 말을 건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평소 읽었던 시 한 구절, 좋은 문장 하나가 떠오르면 내 감정을 훨씬 잘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법은 회피만 가르치고 덕은 양심을 깨운다. 공자가 정치가들에게 한 조언입니다. 처벌 중심의 통치는 사람들이 걸리지 않을 방법만 찾게 만들지만 덕과 예로 이끄는 리더십은 사람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올바르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회사에서 CCTV 늘리고 근태 관리 강화하면 사람들은 눈 피할 궁리만 하죠. 반면 팀장이 먼저 정시 퇴근하고 휴가 쓰는 모습을 보이면 다들 자연스럽게 건강한 일상을 찾아갑니다. 떳떳하되 싸우지 않고 어울리되 편 가르지 않는다. 자신의 원칙에는 당당하되 타인과 경쟁하지 않고 여러 사람과 어울리되 편을 만들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는 공자께서 군자의 처세를 가르치실 때 강조하신 자세입니다. 단체 모임에서 누군가 특정 사람을 비난할 때 다들 동조하는 분위기라도 나는 동의 안 해 하고 조용히 빠질 수 있죠. 내 생각은 지키되 싸우지 않고 어울리되 파벌에 휘말리지 않는 겁니다. 어른은 편하게, 친구는 믿게, 젊은이는 따뜻하게. 자로가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묻자 공자가 답한 말입니다.
노인에게는 편안함을, 친구에게는 신뢰를, 젊은이에게는 따뜻함을 주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각 세대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공자는 논어 공야장편에서 제자 자로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노자한지 는 노인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을, 붕우신지 는 친구들이 신뢰하게 하는 것을, 소자회지 는 젊은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할머니는 편하게 앉아 계시도록 하고, 형제자매와는 서로 믿고 의지하며, 조카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순간들이 있죠. 한자리에 여러 세대가 모였을 때 각자에게 필요한 배려가 다르다는 걸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한 말은 반드시 지켜라.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고 한 말은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신뢰의 기본입니다. 공자가 정명론을 설명하며 강조한 말입니다. 다음에 연락할게 하고 까먹거나 이번 주말에 청소할게 하고 몇 주째 미루는 순간 있죠.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아이에게 주말에 놀이터 가자 했으면 꼭 가야 합니다. 매 순간 내 행동을 돌아본다. 공자는 군자라면 9가지 영역에서 늘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볼 때는 제대로 봤는지, 들을 때는 정확히 들었는지, 표정은 온화했는지, 태도는 공손했는지, 말은 진실했는지, 일은 신중했는지, 의무는 물었는지, 화날 땐 후유증을 생각했는지, 이익 앞에선 정당한지 따지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의 자기 점검이 인격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일상 속 성찰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 말씀입니다. 화상회의 중에 상대방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딴짓하다가 다시 물어보게 되는 순간이 있죠. 카톡으로 짜증난 감정을 쏟아내기 직전 한 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후회하지 않을 일들이 많습니다. 하루 끝에 오늘 나는 어땠나 5분만 돌아보는 습관이 내일의 나를 바꿉니다. 리더가 모범을 보이면 따르는 사람도 진심을 낸다. 리더가 예에 바르고 공정하며 약속을 지키면 아랫사람들이 강요 없이도 자발적으로 존중하고 따르게 됩니다. 이는 제자번지가 농사법을 배우려 할 때 공자가 더 높은 차원의 리더십을 강조하며 한 말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라고 몇 번을 써붙여도 안 지켜지죠. 그런데 동대표나 층장이 먼저 분리수거를 깨끗하게 하고 쓰레기를 제때 버리는 모습을 보이면 다른 주민들도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며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될 겁니다.